주위에서 하도 간병인 보험 꼭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잘 모르고 급하게 간병인 보험 들어두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다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간병인 쓰고 간병비도 지출했는데 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이나 가족 간병 시 꼭 등록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대로 된 청구 관리를 받지 못하신다면 여러 본인의 소중한 보험료는 쓸데없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 중 한 분이 지인을 통해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족 간병인을 통해 한 달 정도 간병을 받았다고 해요. 가족 간병이 보상된다고 해서 가족이 이를 휴직하고 봐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막상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약관 때문에 못 준다는 겁니다. 어떤 설계사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관 분석을 통해 간병인 보험의 혜택과 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청구 관리도 꼼꼼하게 해주는 설계사가 필요한 이유죠. 오늘은 최근 간병인 보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간병인 보험 청구 전 주의사항을 총 정리해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간병인 보험 청구 시 손해보는 일은 피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추가로 도움되는 정보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근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째, 보장이 줄어들었다. 둘째, 보상받기가 까다로워졌다. 두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저희 보험 해결을 통해 간병인 보험을 찾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병인을 하루 쓰려면 약 11만원 이상인데 한 달이면은 벌써 330만원이거든요. 이런 간병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조를 안 해주고 실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 보니 오롯이 내 돈으로 전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짧은 입원이면은 견딜만 하겠지만 한 달 330, 두 달 660, 세 달이면은 990 이렇게 길어지면 결국 간병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간병인 보험의 보장이 줄고 보상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여러분께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절대 손해볼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지원 일당이 있는데요. 지원 일당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구해서 직접 보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내는 돈이 없으니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인데다가 미리 신청해야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점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당장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직접 간병인을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가입할 때 정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다 보니 물가나 인건비 상승 시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는 비갱신형인 점과 약관상 가족 간병인으로 일을 해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의 약점이라고도 이야기했던 물가, 인건비 상승을 대비한 체증형이 등장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여기에 간병인 어플도 발달하면서 간병인 찾는 게 예전보다는 쉬워진 데다가 가족이 간병해도 보장된다는 장점까지 더해져서 간병인 보험하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많은 구독자님들이 간병인 사용 일당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간병인 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해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병원은 하루 15만원, 요양병원은 하루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하루 7만원을 보장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체증형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20년 뒤에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30만원, 요양병원 시 10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4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회사가 체증형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체증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판매하는 3개 회사입니다. 일단 3개사 모두 20년 뒤 2배로 증가하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A사는 5년 주기마다 체증되는 구조인 반면 C사는 중간 체증 과정 없이 20년 뒤에만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죠. A사와 B사를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남자는 B사가 저렴하고 여자는 A사가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체증형 구조는 최근 보장이 줄어든 간병인 보험의 한도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24년 5월 이전만 해도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사용 시 20만원까지 지급해주던 회사도 10만원, 15만원으로 보장을 줄였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15만원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체증형 보험은 바로바로 간병인을 바로 써야 할 수 있는 준장년층보단 가입하고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할 젊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간병인 보험의 최근 이슈 중 하나인 보장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바로 약관의 변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엔 무엇이 있는지를 이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뒤 청구하자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금강원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된 보험금 부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과잉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이유로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약관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보면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 즉 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게끔 약관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어플이나 간병인 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우선 보험 가입자가 어플에 간병인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하고요. 간병인 역할을 할 가족이 공고에 지원하면 가입자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가입자와 가족 사이에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약관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님의 경우엔 이를 통해 계약한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진짜 간병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게 된 건데요. 두 번째 변경된 개선 방안을 보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젠 진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간병인을 썼을 때에 한해서만 지급해 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간병인 보험의 특약 중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5만원씩 지급해 주던 보험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차이를 혼동해서 시설을 이용해 놓고 청구해서 못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병원에 상주해서 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요양시설은 우리가 요양원이라 부르는 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병원과 시설 차이를 혼동해서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쓰고 청구했다, 못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실 점입니다. 간병인 보험에는 18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쉽게 말해 처음 간병비 지원을 받고 180일이 지나면 181일차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1월 1일에 3일 정도 간병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6월 30일쯤 다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이때는 면책 기간이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181일부터 360일까지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181일 이상의 담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특약을 추가하면 1년 내내 보장 공백 없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도 보시면 질병 상해 합쳐서 71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내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최근 간병인 보험의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보장 축소 이슈와 관련해서는 젊은 분들은 체증형을, 연로하신 분들은 페이백을 특약으로 대체하시면 줄어든 한도를 충분히 메우실 수가 있습니다. 약관 변경에 따른 이슈는 몇 가지 주의점만 기억하시면 청구할 때 손해보는 일은 피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보험이, 요양원은 재가시설급여 보험이 보장해준다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족간병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중개 서비스 업체가 직업소개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공고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서비스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이 맞다면 이젠 가족을 고용했을 때 실제로 간병인 활동을 했는지 유무를 입증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면책기간에 의해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 181일 이상 담보도 추가하셔야겠죠. 이 부분들만 잘 참고하시면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보시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애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간병인 파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보험해결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리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중전환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까지 다 관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보험사의 약관을 비교하고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플랜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간병인 보험 설계와 간병인 입원 지원비가 필요하실 때 영상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